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원래 5월 10일 날 끝내려고 했던 상파울로 주의 격리가 조금 전 주지사는 안타깝게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담하게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나니 참 참담합니다. 또 어제는 상파울루 시청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끝번호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 홀수 나려면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시행하게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정치인 또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주지사와 상파울루 이 시에서 하는 이런 격리는요, 이거는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행령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좋은 효율적인 효과를 내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줘야 될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게 하고 또 격리도 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라고 하는데 아니면 양다리 작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효과가 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양쪽이 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 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는 게 3월 초에 벌써 이렇게 격리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한 거는 15일에서 20일 정도만 하면은 4월 달에 피크 찍고 5월 달부터 이제 안전한 안정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상은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확진자와 사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격리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격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손가락질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시민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진짜 락다운,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굶고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숨을 걸고 이런 체계적인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벌건 집에 있고 조금씩 풀어줄 것이고 또 시장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요번 주에 시행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지만 길을 막으면 시민들이 안 나오겠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다음 주에 2부제 시행?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이나 슈퍼마켓 거기는 운영해도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도와줘서 차를 더 사야 되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없고 사람들한테 계속 격리만 시키고 경제는 지금 우려하던 거와 같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넘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완전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꾸 제가 동영상 만든 것도 정치적으로 누구를 편을 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올린 동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통령 말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네. 야 여러분 진짜 제가 여기서 쌍욕은 할 수가 없고 멱살 잡고 진짜 욕 때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맞고 주지사가 저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이들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모두 힘을 합쳐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희생자를 발생하게 하고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만 집에 넣어놓으면 되겠지. 이게 그러면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잃었습니다. 락다운을 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잃었고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만 가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는 안 줄고 있어요. 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특히 외국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봤을 때 확진자 수는 지금 브라질에서는 지금 10만 명, 14만 명 정도 예상하는데 10배는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최대 피크는 7월 달에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나왔는데 브라질 일과 대학에서 뭐 현재 브라질에서 13,000헤알, 15,000헤알, 뭐 20,000헤알까지 가는 그런 산소호흡기를 단돈 1,000헤알에 만들 수 있다는 뉴스가 됐습니다. 뭐 하루 뭐 18시간씩 뭐 연구원이고 뭐 교수들이니까 뭐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저는 뭐 욕심입니다. 저도 뭐 사람이니까 제 스스로 뭐 혼자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1,000헤알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 1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돌리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동원을 해서 그 산소호흡기 좀 빨리빨리 만들고, 또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뭘 가야 되는데, 그러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1,000헤알에 뭐 만들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뭐 개발됐다. 뭐 요번에 무슨 뭐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약이 있다. 뭐 이런 말만 나옵니다. 왜 이걸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시민들은 이걸 듣고 믿어버립니다. 이제 산소호흡기 있을 거구나. 치료약이 있을 거구나. 그건 아니죠. 산소호흡기가 1,000헤알, 뭐 단돈 얼마 안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체계적으로 뭘 가겠다, 찾겠다, 뭐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주지사가 나온 게 뭐 얼굴 완전 뭐 흑색이죠. 이건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연장해야겠다 하는데, 5월 30일 돼도 이게 해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패러디해서 이 또한 연장되리라, 격리, 이렇게 제가 올려서 또 사람들한테 또 웃기도 했는데, 이제 격리가 연장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도 이제 5.8, 5.9, 6헤알 금방 될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연말까지 7헤알에 도착하겠다고 합니다. 7헤알이면요, 올해 초하고 비교해서 환율이 2배 뛰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이 브라질뿐만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뭐 사는 사람 없고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니 생산하기 힘들고, 또 그와 관련된 부품 제조사, 또 판매하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다 어렵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상파울로고, 이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한인도 99%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상파울로 위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파울로 대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주나 이런 지방에 가면요, 정말 진짜 참담합니다. 원래부터 의료진도 모자랐고 장비도 모자랐고 삶에도 이 생활도 이제 굉장히 열악하던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88년도에 이제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국회나 임시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지다 프로비소아리아.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도 뭐 지난 뭐 정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헌법보다 자꾸 이런 임시 법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임시 법안은요, 필요하면 만드는 거죠.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이거 임시 법안으로 이런 방안을 내놓고 이런 뭐 돈을 모으겠다. 이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회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직까지는 국회가 나와서 활동을 안 하지만은 벌써 조짐이 있습니다. 임시 법안을 만들어서 뭐 국회 공무원들의 뭐 월급을 올려야겠다, 사기를 돋아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각 주정부와 시정부 도와주자고. 그럼 주정부, 시정부는 뭐합니까? 자기들 직원 월급이나 쓰고 있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외국인으로서 뭐 살면서 뭐 무슨 잔소리 맞냐? 35년 살았습니다. 국적은 한국에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35년 살았기 때문에 세금 내면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도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태어나서 국적 브라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삼권 분립에 뭐 돼 있는 나라인데 뭐든지 문제를 사법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대통령의 아들이 뭐 이상한 뭐 사건이 연루됐다. 그러니까 뭐 유언비어 만들어서 정치인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수사해라. 볼소나로 대통령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병원 이제 진단서 뭐 이거 가지고 와라. 뭐 검사한 결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내용 실시한 콜고관까지 다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은 뭐든지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 문제 있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수도 일단 법원에 가서 얘기하자. 이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거고. 브라질 사람들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지금 의료진들이 자기 목숨도 위험하면서 없는 장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 아빠 병원에 왔는데 사람들 뭐 이렇게 나 뭐 병원 치료 안 해준다고 법원에 당장 달려가서 법원에서 이렇게 딱 판결 받아서 옵니다. 아, 이 사람 뭐 당연히 입원시켜라. 여러분 지금 그거 법원에 판결 받아왔다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한다면 다시 또 다른 법원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법정 싸움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뭐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대접받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법원에 이렇게 해서 서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현실성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현실성 없는 거. 제가 내린 결론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뀌는데 지금의 현재 이런 불안 상황은 수십 년간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말은 멋진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지만은 각자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하던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시민 권리가 무엇이다 행사하겠다 그런 것보다 아니다, 나는 법에서 정한 대로 나는 권한이 있다, 나는 이제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요, 누가나 해주겠지. 이 큰 나라에서 해주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런 겁니다. 아, 답이 없습니다. 저도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지만은 이 격리 오래 갑니다. 5월달에 안 끝납니다. 지금 이거 격리 여태까지 보면은 가장 최악의 상태가 7월 8월까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바르고 특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큰 변화되는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